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을 통해서 얻은 행복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남미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돌청 부부의 남미 여행 이야기 그 5번째 잉카의 전설과 축제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페루의 쿠스코와 마추픽추 그리고 잉카인들의 유적이 있는 성스러운 계곡에 대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잉카인들의 전설과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잉카 제국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남미 대륙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길게 뻗어 있는 거대한 원주민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잉카 제국은 국가명은 그들의 말로 따완틴수유라고 하였으며 이 나라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이전에 가장 거대한 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3세기 초에 이 잉카 제국은 페루의 동쪽 고원에 있는 티티카카오 호수 주변에서 탄생하였다고 하며 이들에 대한 역사는 잉카인들은 말은 있었으나 글이 없다 보니까 문서로 남겨진 것은 없고 모두 구존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잉카의 왕을 사파 잉카라고 하였으며 즉 잉카는 왕이라는 뜻이고 사파 잉카는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의 수도는 세상의 배꼽이라고 불렀던 쿠스코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1438년에서 1532년까지 약 95년간 왕조가 유지되었으며 이들의 영토는 북쪽은 콜롬비아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남쪽으로는 칠레 북부까지 약 4,000km에 달하는 국경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로 태양을 숭상하였으며 잉카의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신성시하였던 것입니다. 자, 잉카 왕조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1200년경부터 일대 왕인 망코 카팍이 티티카카오 호수 주변에서 태어나서 쿠스코의 이제 수도를 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왕국이 유지되었으며 그 이후로 약 240년간 쿠스코 중심의 왕조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잉카 제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9대 왕인 파차쿠티 왕이 즉위하던 1438년부터 약 95년간이며 이때가 가장 최대의 잉카 제국의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3대 아타우 알파 왕이 되던 시절에 스페인의 피사로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532년인데요. 그때까지 약 95년간이 이제 잉카 제국의 가장 전성기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스페인의 침략 이후에 잉카 제국은 이제 안데스 산맥 깊숙이 또는 아마존강 유역까지 이제 도피해 다니면서 결국 쇠퇴기를 맞이하다가 18대 투팍 아마로 왕 때인 1571년에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즉 페루 쿠스코 아르마스 광장에 가면 즉 잉카 제국의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파차쿠티 왕의 동상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페루인들은 이 잉카 제국의 최대 전성기를 이룬 이 파차쿠티 왕을 그들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지금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적지를 살펴보면 마추픽추에 있는 태양의 신전을 비롯해서 잉카인들은 수많은 곳에 태양신을 모시는 유적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잉카인들은 특히 독수리, 즉 콘도르를 숭배하였는데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물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을 지배하는 것은 독수리요, 지상을 지배하는 것은 퓨마, 그리고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뱀으로 생각했으며 그 중에서도 독수리를 가장 숭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추픽추 정상의 그 공중도시의 모양마저도 콘도를 닮은 형상으로 건축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추픽추에는 거대한 독수리 신전도 지어 놓았습니다. 즉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 즉 콘도르는 태양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동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콘도르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을 이렇게 돌탑을 쌓아서 지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잉카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페인군의 이제 침략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가 1492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꾸준한 침략 정복사를 보면 스페인군은 북중미 지역, 즉 멕시코 지역에 있는 아즈텍 문명을 1531년에 침략을 해서 패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저력을 밀어서 남쪽으로 남하해서 남미에 있는 잉카 제국을 1532년에 침략하여서 결국 패망시키고 맙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스페인은 북중미와 남미 지역에 많은 식민지를 이렇게 거느리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정복자 피사로의 스페인군을 콩키스타도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침략자라는 뜻이죠. 이들은 이제 15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즉 대항해 시대에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던 그러한 군대를 부릅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다녔으며 강철로 된 투구와 갑옷을 착용하였으며 날카로운 강철검과 방패 등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천하무적의 군대였죠. 더구나 이들은 철저하게 항해술과 기마술, 총검술 등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전술을 익힌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지만 잉카 제국 정복 당시 스페인의 규모를 보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스페인군의 병력은 불과 168명에 불과했습니다. 보병 106명, 기병 62명이며 말 28필과 사냥개 수십 마리 정도를 거느리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적은 규모의 군대를 어떻게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 좀 풀리게 됩니다. 잉카군은 군대라기보다는 부족 간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 데이나 싸움꾼 아니면 왕의 호위병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치마 같은 무명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보병이 약 8만 명을 거느렸다는데 실제 군대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들어오는 얘기고요. 이들은 전부 단신이었고 무기라고는 돌팔매, 그 다음에 나무창 정도를 소지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구나 이 당시 남미 지역에는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으로 기르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라마 정도가 있었는데 그보다 몇 배가 큰 거대한 이 기마병들의 그 말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겁하였으며 또 거기에다 철모와 투구를 입고 있는 이 백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기가 눌려서 저절로 그냥 어떤 이렇게 눌렸다고 어떤 뭐랄까요? 항전의 의지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까요? 이런 면이 어떤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이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작용을 했던 거는 바로 이런 비라코차 신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비라코차는 남미 안데스 산맥 지역에 위치한 잉카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창조의 신을 얘기합니다. 즉, 이 비라코차는 세계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주와 태양과 달, 별, 시간을 창조했으며 하늘 위로 태양이 돌아가도록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즉, 현대 사회로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창조주로 이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비라코차 신은 태양과 폭풍의 신으로 숭배되었으며 왕가는 태양을 의미하며 손에 번개를 들고 있고 눈에 흐르는 눈물이 곧 비가 되어서 농사를 짓게 했다는 거죠. 또 한편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거인족의 백인 신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16세기에 스페인이 그 침략기에 대한 연대기를 작성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좀 조작설이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라코차 신은 턱수염이난 하얀 피부를 한 이러한 백인의 신이었다는 거죠. 이건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 비라코차 신화 때문에 잉카인들은 스페인군을 마치 자기네들 구원하러 온 어떤 신, 비라코차 신이 보낸 지원군 정도로 생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쿠스코에서 푸노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락치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실제 비라코차 신을 모신 신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티티카카오 호수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잉카 제국의 신화를 또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티티카카오 호수는 잉카 신화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인 비라코차도 이곳에 탄생했으며
잉카의 초대 왕인 망코 카팍과 그의 부인도 이곳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코 카팍이 이곳에 태어나서 쿠스코에 이제 수도를 옮겨서 잉카 왕국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티티카카 호수는 지금 현재는 페루와 볼리비아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는 세계 최고도에 있는 담수로서 해발 무려 3,812m에 있으며 면적은 8,372평방제곱킬로미터가 되는 정말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거점 도시는 페루 쪽은 푸노, 볼리비아 쪽은 코파카바나가 되겠으며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호수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유명한 섬으로는 갈대의 섬으로 알려진 우로스 섬, 그 다음에 태양의 제사를 지냈던 타킬레 섬, 그리고 태양의 섬, 이러한 곳이 이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타킬레 섬에 가면은 그 입구 대문 위에 와라요라는 그 마을 부족장의 석상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신전을 모셨던 제단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이제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지금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신화 중에 하나는 파차마마라는 여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파차마마 여신은 남미 중앙 안데스 지방의 잉카인의 어떤 토템 문명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이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여신은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는 대지의 여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농산물이나 가축들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제 제물을 태워서 하늘에 바치는 그런 의식을 하고, 해 뜨는 방향으로 술을 뿌림으로써 이제 그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티티카카오 호수 주변에 있는 볼리비아의 코파카바나 지역을 갔을 때 실제 이 파차마마 여신을 모시는 축제를 저희들이 행렬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흥겨운 마칭 밴드를 선두로 해서 나타난 잉카인들의 축제 행렬을 만나면서 저희들은 뜻하지 않게 그 잉카인들의 참 지금도 이어진 축제를 이렇게 구경하게 되는 그런 행운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화려한 전통 의상과 모자를 쓴 잉카 여성들의 춤사례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춤 속에 들어가서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춤 속에는 희노애락이 묻어있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유유자적하게 이게 터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매력을 느꼈고요. 저희도 뭐 이 행렬 속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같이 함께 이제 즐기기도 했었는데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자기네들의 전통과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리고 맨 뒤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따르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와 연계되는 이제 칸델라니아 성모 축제라는 게 또 페루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데요. 일찍 이제 스페인 군들이 침략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로 이제 심었던 가톨릭에 대한 전통하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안데스 지방의 이러한 문화적인 여러 가지 토템 사상들하고 이게 결합된 축제이기도 한데요. 이는 페루 푸노 지역에서 수호성인으로 여기는 성모 마리아의 성상을 앞세우면서 가는 종교적 퍼레이드 형태의 축제입니다. 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시기는 매년 2월 1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바로 2월 초였기 때문에 이 축제하고 맞물려서 이제 그 파차마마에 대한 그런 축제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농업 생산력이 최고도에 달하는 우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밴드에 의해서 이제 전통춤과 음악 경연대회를 또 개최하면서 모든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여신인 파차마마에게 바치는 제사하고 이게 연계가 되면서 그 안데스 지역의 세계관 속에서 보호의 상징이자 번영의 원천인 이 파차마마와 축제의 날짜, 또 농업의 생산량에 대한 시기, 또 가축의 순환 주기 등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성모 마리아가 갖는 그런 농촌 및 원주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 토템 사상과 이게 잘 결합된 연계성에서 생긴 유명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배꼽이라 했던 페루의 쿠스코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삭사이와만에 가면은
이곳에서는 역대 정말 볼 수 없는 태양신에 대한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인티 라이미 축제라고 하는데요. 즉 페루의 쿠스코 지역에서 열리는 잉카의 태양 축제라고 하는데, 인티는 태양을 의미하며 라이미는 축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태양 축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축제는 남미 3대 축제 중에 하나로서 브라질의 삼바 축제, 그리고 볼리비아의 오루로 카니발 등과 함께 유명한 축제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태양신인 비라코차를 기리는 날이라고 하며 쿠스코에서 매년 열리고, 시기는 이제 우리의 하지 무렵이죠. 6월 24일인데 이때가 태양이 가장 짧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이때가 이제 동지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6월 24일이 우리는 하지라 부르지만 그들은 이제 태양이 짧아지 남이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남반부다 보니까 태양이 가장 짧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제는 남미의 전통적인 원형이 남아있는 유일한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로 빚은 술이 있는 것, 치차라는 유명한 곡주가 있는데요. 그것과 곡물을 불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라마 그 동물을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태양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마지막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잉카의 왕과 왕비를 선발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이 축제는 이제 아르마스 광장의 그 코리칸차 성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아까 이제 보신 그 요새인 삭사이와만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이제 잉카인들의 마음을 이 인티라이미를 통해서 태양신에게까지 전달되는 의식을 이들은 이 축제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카인들은 지난 약 400년간 스페인 식민지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지켜오면서 정말 그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간단하게 남미의 잉카의 그 전설과 축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남미 여행을 간다면 이 축제 시기에 맞춰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팁을 하나 드립니다. 먼저 2월 1일부터 2주간은 페루 푸노에서 열리는 칸델라리아 성모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맞춰서 가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볼리비아의 오루로 축제로서 2월 2일부터 10일간, 이거는 이제 잉카에 대한 축제가 아니라 잉카 이전에 있었던 우루인에 대한 전통 축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남미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열리는 브라질의 삼바 축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6월 24일에 이루어지는 페루 쿠스코의 인티라이미 축제, 이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남미 여행을 간다면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축제를 보면서 또 덤으로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남미 여행과 관련된 잉카의 전설과 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들이 한갑을 기념하면 대개 이제 남미 여행을 가고 싶어 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도 한갑을 기념해서 남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남미 여행 가는 팁 4가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